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밝혀진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일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려고요. 시댁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량 같았던 시부 대신 치열하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시모 밑에서 자란 남편은 항상 성공에 목말라 했죠. 늘 쉴 틈 없이 일하고 부지런했지만 가난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모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에도 이건 자신이 책임지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에는 항상 매달마다 일부 금액이 빠진 상태로 공용통장에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빠지는 금액 없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 공용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전에 들어오던 돈보다 훨씬 많은데 월급이 오른 거야? 아니면 빠지는 금액이 줄어든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오길래 당신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거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네? 아, 그거? 여보,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 있지? 저저번 달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가족들도 없고 혼자 살던 사람이라서 좀 늦게 발견이 된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엄마 돈도 갚을 것도 없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돈만 안 빠져도 진짜 훨씬 넉넉하게 살 텐데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딱 일이 이렇게 되네. 아, 정말?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래? 안 그래도 어머님 자꾸 그 사람이 독촉 전화 온다면서 뭐라고 하셨잖아. 당신이 꼬박꼬박 돈 입금하는데도 자꾸 빨리 갚으라고 한다고. 참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가 보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돈 다른 사람이 갚으라 말아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알아보니까 가족이며 친척이며 아무도 없던 모양이던데 장례도 아는 지인이 대충 치러주고 끝났대. 어쨌든 이제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한시름 놓았지 뭐. 아유, 근데 지금까지 갚은 거 생각하면 아깝긴 아깝다. 그렇지? 슬쩍 이체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냐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 갑작스럽게 채권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 채무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시모와 친했던 사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기도 했죠. 사실 전 시댁 식구들이 생활력이 강하지만 그동안 시기적으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된 불행 속에서 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은 태어나길 얼마나 좋은 날에 태어났는지 아니? 솔직히 아들이 지금 살짝 시기를 잘못 타서 그렇지. 나중에는 대성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잘해. 그 누구보다 돈 많이 벌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옷도 사 입히고 그래. 어머님, 이미 남편 옷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아직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아껴야죠. 나중에 이사 갈 생각도 하면 이것저것 사기에는 부담이라서요. 그나저나 어머님 냉장고랑 TV 바꾸셨네요? 언제 바꾸셨어요?
저번에도 고장났다고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또 바꾸신 거예요? 아, 이거 신형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샀어. 원래 집에 후줄근한 물건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너 알지? 그래서 하나 샀어. 저번에 산 건 너무 작기도 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싸구려였잖아. 역시 돈값 하지? 디자인도 예쁘고 이런 게 딱 집에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너희도 너무 집에 구닥다리 가전제품들 넣지 말고 좀 괜찮은 걸로 넣어. 엄마, 와이프는 그런 것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사자고 해도 안 된다니까. 내가 시기만 딱 따라주면 돈 수억으로 벌 텐데. 그러면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엄마? 내가 성공하면 우리 엄마 집부터 싹 다 고쳐줘야지. 그래. 우리 아들 꼭 성공할 거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직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성공한다니까. 예, 너는 남편 곁에서 잘해줘. 너는 진짜 땡 잡은 거라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누가 제일 덕 보겠니?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러니까 잘해. 시모는 그렇게 치열하게 번 돈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펑펑 썼고, 남편 역시 시모가 어릴 적부터 해온 성공할 팔자라는 말만 믿고서는 앞뒤 상관없이 지르고 봤어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서 직원과 다투게 되면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무기력증, 우울증이 생겼죠. 전 남편을 매일 어르고 달래면서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게임에 술에 한량이 따로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찾아왔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들 좀 편하게 자게 커튼도 좀 쳐주고 하지. 밥은 좀 먹고 자는 거야? 속 비우고 자면 나중에 일어나서 속 쓰릴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얼른 해장국 끓여줘야겠네. 집에 북어치랑 계란 있지? 가서 두부 좀 얼른 사와. 밥이라도 먹고 자야지. 저렇게 빈속에 잠자면 안 돼. 어머님, 뭐가 이쁘다고 밥을 먹여서 재워요. 어머님, 벌써 3달째 매일매일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술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가정도 꾸렸는데 정신 차려야죠. 한두 달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벌써 3달째고 다음 주면 3달도 넘어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넌 겨우 3달 네 남편 일 안 한다고 옆에서 그러고 있니? 그럴수록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기죽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저 출근하고 나면 자고, 퇴근하면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또 술 먹고 게임하고, 청소며 빨래며 뭐 하나 한 적도 없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숨만 쉬어요. 어머머, 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니? 예. 아무리 그래도 가사는 여자가 해야지. 무슨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해? 그런 거 시키는 것도
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뭐니? 남편 기 살려주는 거잖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두덜대는 게 어디 있니? 잔말 말고 당장 나가서 두부나 사와. 매일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던 남편이 전 답답했지만 종종 집에 오셨던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오히려 투덜거리는 제가 철이 없다며 절 나무라셨죠. 뿐만 아니라 시모는 혹여나 남편 기가 죽을까 싶으셨는지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서 남편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면서 다 잘 될 거라고 잘하고 있다며 남편을 달래긴커녕 동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부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 며느리 앞에서 욕도 서슴지 않았던 시모가 막상 아들이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시모는 아들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동창회를 가야 한다면서 몇 달간 밖에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발이며 옷까지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하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나 지금 취업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이제 와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 경력 살려서 취직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닥이 워낙 좁으니 이미 나에 대해서 소문도 다 났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갑자기 사업이라니? 당신 사업은 전혀 관심 없다고 했었잖아. 당신 회사 다닐 때 동료가 같이 나가서 사업해보자고 할 때도 시큰둥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업한다는 얘기를 해. 그게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업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걔가 나한테 사업 같이 해보지 않겠냐면서 물어봤는데 나도 처음에는 무슨 사업이냐 생각했었거든. 근데 전망도 괜찮고 지금은 동업이지만 나중에는 개인 사업장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쁠 거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미 성공한 사업체에 그냥 투자금 넣어서 대표가 되는 거라서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서. 투자금? 여보, 우리가 투자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당장 내년이면 이사도 가야 하고 아이도 안 가질 거야? 당신 아이 하나는 낳고 싶다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지. 근데 투자금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동창회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건 아니지? 잘 알아보고 나한테 말하는 건 맞아?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다 알아보고 사업장도 직접 다녀와 봤어. 가봤는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 걔가 분점 내고 싶은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동창회에서 날 보고 딱 느낌이 왔대. 돈은 저번에 장모님 유산으로 받으신 거 처분했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거 좀 빌리면 안 되나? 뭐? 당신 제정신이야? 그거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면서 받은 거잖아. 어떻게 그걸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니 엄마가 그 돈으로 평생 사신다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재산을 투자금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동안 시댁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남편이 따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챙겨드려도 별말을 안 했었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친정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을 당연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냐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하고 화도 났어요. 남편은 거기다가 이미 그 돈을 빌리면 엄마에게 달마다
조금씩 갚는 걸로 다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크게 다퉜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한 레스토랑으로 오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화해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해서 퇴근하고 가보니 남편은 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인사해. 내가 저번에 말한 그 같이 동업하자고 한 동창. 내가 당신이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얘가 당신이랑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 마련했어. 당신한테는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안 나올까 봐. 일단 앉아. 자세한 건 얘기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 안녕하세요. 저 동현이 친구 김민지라고 해요. 동현이 결혼할 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가워요. 안 그래도 동현이 사정 저번에 들어보고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능력 있고 감각도 좋은 친구인데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동현이한테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답해주고 싶어서 권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 아직 남편이랑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지 못해서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보려고 해서 자리 꼭 마련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남편이 하는 말은 와이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믿을 것 같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투자금만 조금 드린다면 분점 낼 때 지점장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남편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서요. 전에도 남편이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었어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당황스럽고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나중에 남편이랑 더 자세히 얘기는 해볼게요. 남편은 화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날에도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직접 가게도 봤으니 믿을만 하지 않냐며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전 남편이 뭔가에 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때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쁘니? 요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장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아니? 얼굴이 초췌해가지고서는 저녁 좀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뭐. 그냥 살짝 다퉜어. 장서방 일 그만둔 거 엄마 알고 있지? 그 후로 일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좀 다툰 거야. 거기까지 가서 나랑 다퉜다고 말했어? 진짜 웃긴다 정말. 뭐 다른 말은 한 거 없고? 그게 장서방이 저번에 아빠 유산 처분한 거 있지? 7억. 그거 좀 빌려달라면서 나한테 말하긴 했는데 뭐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며. 그 친구가 레스토랑 운영하고 이것저것 요식업 쪽에서는 꽤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도와달라면서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아, 거기서 결국 그걸 말했구나.
엄마, 장서방한테 절대 그거 빌려주지 마. 사업한다고 요즘 난리야 난리.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투자금만 있으면 대표 된다 어쩐다 난리라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엄마, 그거 빌려주지 말고 돈도 없다고 해. 내가 괜히 저번에 유산 정리할 때 남편이랑 같이 다녀가지고선. 그래도 장서방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부탁한 거 아니겠니? 들어보니까 친구가 여자라서 그래서 네가 반대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여자라 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무시당하고 그런 게 있다고 했나 봐. 장서방이 덩치도 있고 좀 묵직하게 생겼잖니. 그래서 장서방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던데. 직장에서도 잘리고 힘들 텐데 너무 기댈 곳도 없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달래서 말해봐. 너도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줄까? 남편은 결국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갔더라고요.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선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음에도 엄마에게 찾아갔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은 저와 엄마를 불러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돈을 갚을 거며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다 말을 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와 엄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빌려줬죠. 엄마는 혼자서 일하며 아등바등 사는 제가 안쓰러워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거였지만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 기뻐했어요. 전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자영증까지 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거기다가 친구 이름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면 친구도 좀 불편해하지. 그냥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나도 좀 서운하지. 나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같이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7억이 누구 용돈이니? 엄마랑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에 아빠가 유일하게 남긴 유산에 이것저것 다 우리 가족 전부를 다 넣은 돈이야. 거기다가 엄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빌려갔으면 엄마한테도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하잖아. 어차피 당신 잘 갚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 내가 뭐 이 돈 받아가지고 튀겠어? 우리 가족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잘 갚지. 근데 차용증까지 쓰는 건 좀 서운하다는 거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써달라고 하냐? 그냥 친구는 빼고 나만 쓰면 안 되는 거야? 투자금이라며. 그 친구도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름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찌되었든 친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싫으면 그냥 받지 말고 사업도 참가하지 마. 난 그게 더 나아. 알았어. 누가 안 한대? 차용증 쓰긴 쓸 건데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말해본 거야. 장모님도 설마 이거 꼭 받아오라고 하신 건 아니지? 그냥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지? 참, 그래도 서운하다 정말. 7억이라는 돈을 빌리면서도 그저 받기만을 생각했던 남편은 차용증을 쓰라는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죠. 그래도 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불길한 예상이 맞았는지 남편은 돈을 받고 난 후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전화에도 매번 짜증을 내며 끊기 바빴어요. 심지어 투자금을 빌려주고 매달 일부씩 갚기로 했는데
그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번 달에도 장서방 돈 안 넣어줬어? 아니, 왜 돈을 안 넣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보니까 자기 차는 새로 싹 다 뽑았더니만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안 들어와. 정말 미치겠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하는 게 바빠서 그러겠지.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저번에 나한테는 전화 와서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 못 썼다면서 다음 달에 한 번에 보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들 보기에는 사장 자리가 쉬워 보여도 가게 일 다 돌봐야 하지. 직원들도 살펴야지. 정신없는 자리가 사장 자리지 않니? 조금만 시간을 줘봐.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고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짜증내며 끊어버리고 집에 와도 새벽에 와서 잠깐 있다가 또 나가버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가게 가봐도 없고 뭐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지 모르겠다니까. 사장이 가게에만 있는 법이 어디 있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저번에 그래도 가방 하나 사라면서 돈 올려두고 갔다며. 돈 정산해서 통장에 넣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줘. 자리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 엄마에게 불안하다며 말을 꺼냈고, 엄마는 사업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하셨어요. 분명 엄마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러셨던 거겠죠.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휴가를 내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 나갔던 남편이 낮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절 보고선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출근 안 했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나 잠깐 들른 거야. 이제 곧 또 나가야 돼. 요새 좀 바빠가지고. 당신은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야?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 요즘 매일 바쁘네?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아무리 마감이 자정이라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는 쉬는 날도 없어?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엄마한테는 왜 매달 갚겠다는 돈은 보내주지도 않고. 결국 돈 때문이야? 와, 당신 사채업자 다 됐네. 돈 빌릴 때도 차용증이며 뭐며 다 쓰더니만. 야, 내가 안 갚겠냐? 지금 정신없는 거 뻔히 보이지 않아? 집에 올 틈도 없이 잠깐 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돈 갚으란 소리가 나오냐? 내가 해도 너무해서 그래.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100원 하나 입금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러면 뭔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던가. 집에도 하나 돈도 안 보내. 그럼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볼 때 본론부터 나오지 않겠어? 그래,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이래서 너랑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돈을 안 준다니? 다음 달에 싹 다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생색이야? 저도 장모님한테 보낼 건데. 다음 달 변제를 약속했던 남편은 결국 또 몇 달간을 보내지 않고 버텼죠. 남편과 무슨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절 피하기 바빴어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시점에서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급하게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영안실 앞에는 이미 남편과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님도 같이 계셨네요. 어떻게 빨리 오셨어요? 일단 엄마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같이 들어가 볼래? 얘는 거길 왜 우리 아들이 들어가니? 너 혼자 가서 확인하고 나오면 될걸. 에휴, 어떻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선. 들어보니까 네 엄마 졸음운전 했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네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 봐라. 그거 우리 아들이 죄다 배상해 줘야 하고. 어쨌든 불행 중 다행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졸음운전이요? 엄마가 졸음운전을 했대요? 아까 전화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던데. 조사 결과가 벌써 나온 거예요? 어제 분명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자도 나이 먹으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잠 못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뭔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네 엄마 만나 확인해봐. 아휴,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장례 치르려면 힘들 건데 근처에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우리 아들 헛돈 안 쓰겠네.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서는 시모는 영안실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셨죠.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남편은 은근히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 두 모자의 모습을 보며 전 피눈물을 삼키고 엄마를 확인하러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신덮개를 들춰보니 다른 곳은 멀쩡한데 오른손이 꽉 쥐어진 상태로 펴지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 같다며 나중에 사후 경직이 풀리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엄마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니 USB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전 바로 USB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블랙박스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같이 사업한다던 동창 여자와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들어보니 둘 사이는 심상치 않았어요. 진한 애정 표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에는 저에게 꼬투리를 잡아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7억 빌린 건 어떻게 할 거냔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다 수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선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전 부검을 의뢰했고 엄마의 몸에선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전혀 처방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수면제였죠. 신고를 하고 난 뒤 알게 된 건 바로 남편과 시모의 계략이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고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 사고 있었던 날 당신 왜 엄마네 집에 갔던 건데? 왜 엄마 몸에서 당신 엄마가 처방받던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냐고. 진짜 우리 엄마 사고 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그래서 빌린 돈 안 갚으려고 했던 거냐고. 내가 설마 그랬겠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단지 어머님이 주무시면 자용증 없애고 그러려고 한 거지. 그 자용증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운전까지 할 줄이야 내가 알았겠냐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이랑 헤어지면서 아파트 CCTV 보니까 엄마도 차 타러 가는 거 뻔히 보이더구만. 무슨 운전을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알아? 그냥 그건 사고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동차 사고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랬단 거야.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난 결백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조사해보면 그것도 다 나오겠지. 당신이고 당신 엄마고 상간녀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죽을 때까지 손에서 그걸 놓지를 못했겠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USB에는 한 가지 서류가 더 있었는데 차용증을 쓰고 난 후 다시 작성된 서류였어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직접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갔었고 그때 다시 서류를 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몇 달 동안 변제하겠다던 돈을 받지 못했으니 다시 변제가 안 되면 되돌려 주겠다는 서류였죠. 엄마는 변호사도 대동해 공증까지 받으셨는데 남편은 저와 있을 때 작성한 차용증이 아닌 그 서류를 없애려고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상간녀를 며느리 삼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내가 너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겨우겨우 허락해 준 거였어.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아들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망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 받들면서 살라고 했지? 받들기는커녕 이렇게 망쳐놓는 게 말이나 되니? 망쳐놓아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쳐놨는데요? 이미 저 말고 며느리 한 명 더 들이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외도 저지르고 있었던 아들 그렇게 감싸도니까 좋으세요? 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나온 수면제 어머님이 처방받으신 거던데요? 뭐 수면제가 똑같을 수도 있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의심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니 네 곁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니?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도 없어. 이미 부자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거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아줌마도 그따위 인성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한량이 된 거고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거겠죠. 아니에요? 가만두지 마세요. 아줌마가 가만 안 두기 전에 제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요. 당신 아들 콩밥 꽤나 먹을 거야. 그리고 당신 새로운 며느리?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내가 깡그리 다 망하게 해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죠. 동시에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간녀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 고발도 당하게 되었어요. 전 제 친구들을 총동원해 상간녀의 실태를 소문냈고 레스토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레스토랑은 인터넷에서 물매를 맞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상간녀는 사업도 망하고 저에게 위자료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엄마를 보내주게 되었네요. 그동안 마음도 많이 흔들렸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징역 12년의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국가밥을 먹을 거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잠든 곳에 들려 펑펑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빌려줬던 7억이라는 돈은 남편과 상간녀 재산을 처분하면서 다시 되돌려받게 되었어요. 전 엄마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그동안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던 엄마 소원대로 엄마 고향에 가 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돈 문제로 인해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황당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네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발로 열심히 뛰며 살아왔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둘 성취하는 그런 맛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죠. 그런데 이런 궁핍한 생활이 돈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얼마 뒤 정년 퇴직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0년간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자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빠의 퇴직금의 금액을 듣게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 물어보길래 남편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며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셨는데 그걸 그냥 통장에만 썩히고 계실 게 뻔하시잖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참견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그러다 쓸데없는데 사용하시거나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걱정되지 않아? 아빠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런 걱정을 왜 해?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아빠는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셔. 그냥 통장에 넣어 두셨을 거야. 나도 신경 안 쓰는 걸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 아빠한테 들어온 퇴직금이 욕심나서 그래? 당신도 그동안 옆에서 많이 봐서 알잖아. 공장에서 온갖 기름때 다 묻혀가면서 한평생을 힘들게 일해 오셨어. 노동에 따른 대가라고. 그런 돈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땀만 먹었다면 꿈도 꾸지 마. 우리도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살고 있잖아.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장인어른 돈을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을 때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라니까. 나는 뭐 말도 못하냐? 장인어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주는 거야. 나 말고 누가 신경 써주겠어? 당신 아니더라도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시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말하고 밥이나 먹어. 남편은 뭔가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제가 아빠의 퇴직금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도 성격상 싸우는 건 피하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또다시 퇴직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여 외식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저는 결국 참고 있던 짜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자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리셨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공장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소박하게 살아오시다가 퇴직하시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그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네가 생각해주는 건 고맙네만 나는 원래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다네. 주변에서 목돈 생겼다고 투자했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세상 떠난 사람 여러 봤거든. 그리고 내 성격상 위험한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마음만 받도록 하겠네. 내가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돈 얘기 꺼내면 뭐라고 그랬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당신 돈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기분 좋게 보여서 분위기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그냥 아버님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야. 요즘 누가 목돈을 통장에만 넣어놔? 돈은 한 곳에 있으면 썩기 마련이야. 작은 금액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니까. 글쎄,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했잖아. 계속 이 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야? 당신 요즘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은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제 말을 무시한 채 아빠의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몇 번 경고하고 그만하길 원했는데도 계속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남편 때문에 결국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흥분한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부모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 욕심 없이 묵묵히 일만 해오면서 서로 힘들게 벌어먹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아빠의 퇴직금에 욕심을 보이는 점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좋았던 분위기는 망치게 되었고 부모님께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셨네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더 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표정을 봤을 때는 뭔가 불만이 한가득이었고 다른 속셈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워낙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평소에도 답답한 점들이 있는데 그날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말았죠. 방으로 들어가서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힘들고 크게 한번 얘기했으니 앞으로 조심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시댁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30년간 몸담그신 곳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으니 아직까지 생활 적응이 힘드실 거다. 일하다 쉬시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곳이 올라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걱정되기도 해서 특별히 보약 한 채 다렸으니 거르지 말고 드시라고 전해드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한 직장에 사건 사고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더라. 덕분에 퇴직금도 꽤 두둑하게 챙기셨다던데 딱히 사용할 곳이 없어서 통장에만 챙겨 놓으신다던데 혹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땅을 좀 샀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많이 낡았잖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신축 빌라를 하나 올릴까 하는데 사돈 어른도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신축 빌라 하나 올리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이 집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출이지. 그런데 너희 사돈어른께서 투자 명목으로 도와주시면 바로 원금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방 하나 내어줄 테니 월세 받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마.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다 보니 계획만 가지셨는데 이참에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면 분명 손해는 안 볼 거라고. 건물 올리자마자 원금 바로 드린다잖아. 거기에다가 월세까지 받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야? 3억 통장에 넣어놔봤자 1년에 이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이참에 투자하시고 매달 월세도 받으면 이것처럼 좋은 조건이 어딨어? 우리도 이제 좀 편히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가 이번에 구매하신 곳에 목이 좋아서 서두르는 게 좋으실 거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 통장에 썩히느니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원룸방 하나 내어주시겠다잖아. 매달 생활비는 벌어 가실 수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도 부모님께 투자하기로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야. 뭐라고? 나랑 상의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우리가 모은 돈을 신축 빌라 올리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 다들 저희 아빠의 돈을 못 가져가셔서 안달이세요?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 올리는데 사용하고 전세금 들어오면 투자금 맞춰서 바로 주겠다는 건데 뭐가 불안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딸인 네가 사돈을 잘 설득하면 어려움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돈 아니야? 우리가 너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니? 이참에 서로 이득 좀 보고 살자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있니? 아버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면 저희 아빠가 아버님한테 빚이라도 있는 줄 아시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직접 가셔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보약은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부탁하시려고 오늘 상다리가 부서져라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먹기만 했네요. 음식값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거지? 생각이 있으면 오늘은 그냥 아버님 댁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랑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떠나질 않는다. 집에 들어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거야.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알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아니라서 돌아오는 상처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얘기하자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시면서 쳐다보셨고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시모도 제가 긍정적인 반응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에 화가 나셨는지 당장 도장 찍고 오라며 더 큰 소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아빠에게 직접 찾아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저를 밀친 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와 아이들을 두고 친정으로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애들을 데리고 택시를 탄 뒤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빠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그때 남편이 저와 주고받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네요. 장인어른,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렸다가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건데 거절하실 건 아니시죠? 장인어른께서 항상 저에게 아들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그만하라고 얘기했지. 왜 아빠 돈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건데?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니? 나는 말도 못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 안 그래요? 제가 잘못됐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지만 꾹 참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아들 같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줬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빠한테 무리하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더는 참기 힘드셨는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이 흘렀고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친정집에서 나갔네요. 저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일단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긴 뒤 남편을 뒤따라 나가려던 그 순간 다시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몸을 떨며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골프채로 전부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눈이 돌아갔는지 말리는 아빠 엄마에게까지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은 저희 모두를 충격에 안겨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게 제압되자 흥분을 가라앉히길래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해왔어. 사이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때 되면 좋은 데 데려가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해줬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고작 3억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서로 좋은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무조건 반대를 하냐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집안에 소홀히 했던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매년 명절날과 김장 때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집안에 보여줬던 것들은 전부 보상을 위해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30년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받은 퇴직금이야. 그런데 그걸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오늘 보여줬던 행동들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렸어. 법대로 진행할 거니까 방금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진술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린 남남이야. 알겠어?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데도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는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돼서 아이들한테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나는 저는 아직까지 소식을 모르고 계신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털어놔야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는지 고기 굽는 냄새가 밖에까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시부모님은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왔는지도 모른 채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다니까. 내가 죽는 소리를 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으니 당신도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신축 빌라만 올리면 끝이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지들이 소송이라도 걸 거야. 가족인데?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고 살 수 있다니까. 돈 달라고 난리치면 아직 자금이 안 돌아서 못 받았다고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산 땅이 정말 괜찮은 지역일까?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해도 사람이 들어와야 살아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개발 지역이 확실하게 맞긴 한 거지. 일단 사돈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까 목이 좋은 곳이라고 대충 말하긴 했는데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 현장을 확인해 볼 텐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주변에 공장들도 꽤 있잖아. 건물만 지으면 무조건 사람은 들어와서 살게 된다니까.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자. 이 집도 나이가 빠져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여기저기 하자만 생겨서 아주 골치라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사돈댁에 얼마나 잘했어? 내가 작년부터 밑밥 깔아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절을 못하게 만들라고 미리 손을 쓴 거야.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면 사이를 어떻게 보겠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인 사이의 부탁을 거절할 거야? 어차피 사돈들은 그 돈 있으나 마나 아니야. 돈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쓴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잖아. 며느리 개가 문제야. 눈치 하나는 더럽게 빨라서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한다니까. 개에게 차질이 생기면 죽는 소리라도 해야 되겠어. 시부모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다가 시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당신 아들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면서 거실에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오려고 나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부터 있었냐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시부가 무슨 일 있냐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입에는 고기를 한가득 물고 잡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주방으로 걸어가 진지상을 뒤엎으며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전부 다 어머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돈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셨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저희 아빠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시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전부 어머님이랑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니 알아서 수습하세요. 저희 아빠가 돈을 안 주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남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니? 분명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다며 나한테 전화했었는데. 내가 불안불안하더니만. 당신 때문에 결국 일이 터졌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들 인생 당신이 망친 거라고?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능력 없는 당신 잘못이지? 돈이라도 많이 벌어왔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전부 잘못한 거라고. 얘야, 네가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해결 봐야지. 2번 다시 사돈어른 퇴직금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마. 너도 알지? 그동안 내 아들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는 인정하잖아. 그런 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니? 이미 전부 다 들어버려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이랑 이혼할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뵐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원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더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퇴직을 하기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른 남편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시모를 절대로 봐주려 하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잡고 놔주지 않던 손을 뿌리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이판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그만하라고 시모와 저를 힘으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 와달라는 요청이었고 저와의 관계보다 당신 아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상황 속에 아빠는 남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부모님은 아빠한테 하나뿐인 사이 좀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빠한테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시부모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된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시부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자수하러 온 거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내 돈 어딨어? 빨리 안 내놔? 너희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내 돈 전부 다 다시 내놓으라고. 형사님,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놈들이에요. 5년 전에 저한테 부동산 투자 사기를 쳐놓고 지금 나를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해? 자기들이 입지 좋은 땅을 많이 알고 있어서 함께 투자를 하면 돈도 같이 벌고 본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허위로 나를 속여서 4억을 가로채 갔잖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손도 못 써보고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데 제발로 경찰서에 나타났네. 내 돈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라고. 형사님, 이 사람들 당장 콩밥 먹게 조치해 주세요. 시부모님이 과거에 타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에 대해 아빠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담당 형사는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충격적이게도 정말 사기를 쳐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저희도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는데, 사기를 당하신 분이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남편 보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모두 다 같이 계획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몰래 이런 일들을 저지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삽시간에 시댁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실은 인정하게 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서 많이 놀라기도 했었지만,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죠.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큰 돈을 얻게 되니 저희 가족한테도 똑같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었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살이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다가 이런 일이 밝혀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안 좋은 일들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안겨줬었는데, 함께 할수록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술 문제였어요.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한번 가지게 되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집에 기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몇 번이나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마다 너무 불안했던 건 앞으로 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남편과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술만 줄여도 살만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기로 흘려버리니 너무 답답했었죠. 결국 남편을 향한 제 불만을 시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히려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사회생활하는 남편을 너무 옥죄다고 숨 막혀서 살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되려 제가 욕을 먹고 있으니 저 또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임신까지 했는데도 그날 처음으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갈라서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임신을 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었죠. 지금 이 사람 편을 드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와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옥죄인다고요? 술 퍼먹고 파출소에서 들어누운 거 몇 번이나 데려온 줄 아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맞는다고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술 몇 번 마셨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다. 아직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당신이 오히려 더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뭔데? 서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약속인데 당신은 벌써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서약을 깨버렸잖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생각이 있다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내가 여기서 멈추길 바라는 거야? 아가, 내 아들이 철이 없긴 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야 나아지지 않겠니? 화가 나는 건 이해한다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잘못한 건 남편인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속이 좁다며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되려 불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 입에서 다음부턴 자중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본인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어느 정도는 조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길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남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를 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랐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거리가 하나 터지게 되었죠. 육아 때문에 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잠들려 할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본인 확인 후 사인을 부탁하길래 남편의 우편물을 받은 뒤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왜 저를 속였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빚이 있다는 걸 속인 건 심각한 일이었죠.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거 오늘 우리 집에 온 우편물이거든? 확인해보고 왜 나를 지금까지 속였는지 설명해야 될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우편물이 왜 당신 손에 있는 거야? 분명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해 줄게. 당신이랑 연애할 당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빚이 있다고 얘기하면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건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 그렇게 매달 이자랑 원금이랑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지. 그럼 당신이 받는 월급도 나한테 속였었겠네? 원금이랑 이자 갚는데 진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면 바로 들통나게 되니까 결혼 전부터 속여왔던 거였어?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내 월급을 당신한테 속이고 있더라고. 그래도 빚이 2억밖에 안 돼서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다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아예 갚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 우편물이 왜 날라왔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월급으로 제때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당신 월급을 전부 어디에다 사용을 했길래 카드 빚이 2억이나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자율도 높은 이금융에 대출을 당겨받았었네? 아파트 원금이랑 이자에 넣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혀있는 2억 대출받은 건 어디에 사용한 거야? 그건, 목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좀 했거든. 그런데 손실이 나버려서 카드 빚을 갚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네.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 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내가 설마 당신이랑 우리 아이 굶기겠어? 생활비는 끊기지 않게 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 아파트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하려고 이자율 높은 카드사에 2억이나 대출받아서 전부 다 날려먹었으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이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준비라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당신 때문에 나랑 우리 아이가 앞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 문제 당신 부모님도 알아 몰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피해를 막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2억 대출 받은 건 아직 모르고 계셔.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아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월급 받는 걸로 그동안 친구들과 술만 퍼마시고 생각 없이 생활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나오니? 지금 당장 이 사실 당신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어.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정말 끝이야.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저와 제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판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두려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저희 집으로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앞에다 독촉장을 보여드리자 아무 말 없이 보시더니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보다 도와주기 힘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고 왜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보셔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는 거 왜 속이셨어요? 저랑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빚만 가득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2억이나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이자가 한쪽에서도 아니고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받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다고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처음 결혼을 마음먹었던 건 그래도 항상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막상 껍데기를 벗겨보니 친구 만나 노는 거 좋아하고 덤으로 조절도 하지 못하는 술까지 퍼마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사람의 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2억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니? 우리 집안 형편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무리해서 빚을 갚는 것보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다. 밀려있는 빚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숨은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이놈 자식, 너는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다른 건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었지만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월급 받는 족족 빚만 갚아라. 카드 빚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아. 애는 어른이 집에 맡기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잖니? 어차피 너희들이 부부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으면 함께 헤쳐나가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일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수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안사돈한테 도움 좀 요청해봐라.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안사돈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아이를 봐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저희 엄마는 한가한 줄 아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차라리 빚 없이 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짐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들이 제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밀어붙이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황했는지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여기서 멈추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놀랐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강서방, 이게 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지내왔었던 거야? 그 많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자네 버는 돈도 많지 않잖아.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 것 좀 막아주세요. 아이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제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과 아이를 위해서만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 술도 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갚지도 못할 2억을 따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모든 걸 탕진한 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일세. 일단 내 딸과 단둘이 대화 좀 하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주겠나? 무엇보다 내 딸이 자네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나 또한 방법이 없으니 일단 내 딸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자네와 얘기하도록 하지. 그래,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얘기 좀 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 신중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드러나 보자. 강서방이 100번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자식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이대로 이혼해도 정말 괜찮겠어? 저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혼은 확실하게 정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그것조차 싫은 거지? 그런데 엄마 입장은 좀 다르거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가 도와줄 테니 강서방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 엄마가 왜 도와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같이 살면서 겪어봤지만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 같은 것도 줄 필요 없어요.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되잖아. 너 혼자 아이를 감당하며 키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일이 많이 바쁜 거 너도 알잖니. 엄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제 아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지 저도 궁금해서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의 대화가 끝이 나고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다시 풀어나가셨죠. 어때? 자네가 손해볼 건 없잖아?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내 딸을 붙잡으려 했던 건 아니지? 강서방 자네가 정말로 내 딸과 아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조건 앞에선 조금의 고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걸 보면 방금 한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네. 그럼 더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대화 끝났으면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지. 강서방 자네는 조만간 내 딸과 이혼하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준비하게.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알지? 자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쳤는데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드빚 2억을 갚아주신다는데 저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겠죠. 남편은 엄마 조건에 도장을 찍었고 거래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2억을 갚아주시는 대신 엄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손해를 보면서 남편을 도와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엄마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파트 가격이 4억 중반이라 2억을 갚아줘도 손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담보대출빚과 원금 또한
남편이 벌어들이는 월급으로 차감이 되는 거라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죠. 엄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빚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혼을 한다 해도 재산 분할 시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각서에 도장과 함께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은 다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 나갔어요. 앞으로 저와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정도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엄마는 그렇게 남편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랐고 다음날 아파트의 소유는 제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남편은 그 난리가 난 이후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친구들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무조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돌봐주었죠. 조금씩 변해가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 한편은 항상 불안함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남편 회사로 잠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함께 하려고 약속을 잡았었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지길래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퇴근했는데 야근도 없는 날에 밖으로 나오질 않아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 입구를 바라만 보고 있던 사이 아이가 기저귀에 볼일을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화장실에 들려 기저귀를 갈아준 뒤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왔는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남편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도중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 걸음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저기 강서방, 아휴, 내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미안한데 급전 20만 원만 꺼줄 수 있을까? 오늘 식사 끝나고 따로 만날 사람이 있는데 차비하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거든. 중요한 약속인데 지갑을 현관문 앞에 두고 와 버렸네.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장모님, 혹시 치매세요? 껄끄럽게 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외식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들은 말이 없는데요.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기로 했던 거지. 장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은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사위한테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나? 내가 얼마 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빚을 갚아줬던 거는 벌써 까먹은 거야?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한테 온갖 불쌍한 척 다 하길래 내 딸을 봐서 기회를 줬는데 받을 건 다 받았다 이거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구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그러시던지요. 꼴랑 이어 갚아주면서 명의를 초라마라 조건 거시며 치사하게 나오셨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차피 저는 빚 갚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야. 이혼하지만 않는다면 저희 둘의 재산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상관없거든요.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은
어차피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은 못 하셨죠?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혼하겠어요?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기회는 언젠가 또 오기 마련입니다. 저기요, 여기 잡상인 내보내세요. 남의 회사에 외부인을 함부로 출입시키면 어떡해요? 집사람한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그런 거야? 잡상인이라고 그랬어?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약속이 있다고 20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빌려줘야 하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대출 받은 카드빚 2억을 갚아주셨는데 콜랑 20만 원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줘?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아니, 나는 오늘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려 했는데 전부 망쳐버렸잖아.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왔던 것 뿐이야. 내가 설마 안 좋은 감정으로 얘기했겠어? 그냥 좀 서운해서 그런 거였다니까. 서운하면 막말해도 되는 거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다 해도 잡상인 취급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몇 달간 조용한 듯 싶더니 또 일을 만들어 버리니? 더는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제가 몸을 돌려 엄마의 손을 잡고 남편의 회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저를 붙잡은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남편의 발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비분들께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우르르 몰려왔고 남편은 경비원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을 치려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데 엄마가 남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바닥으로 한 바퀴 뒹굴게 된 남편이 심하게 넘어졌는지 고통스러워하며 힘겹게 일어났는데 남편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번쩍거리는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사이 경비원들이 남편을 잡고 회사 밖으로 끌어낸 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은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금품들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틈을 타 몰래 금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고 경비원들에게 발각이 된 상태였던 거죠.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경비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꽤 오래 됐었는데 CCTV에 잘 포착이 안 돼 어려움을 겪던 도중 대표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게 되면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꼬리가 길었던 남편은 결국 붙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저 몰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품으로 처분한 돈으로 투자한 주식은 전부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 문제로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더는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재산도 가져갈 수 없는 각서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에게 땡전 한 푼 받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차익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적당한 집 하나를 마련했어요. 저희가 처분할 때 기존 시세보다 높아져서 기회를 보고 처분하게 되었죠. 남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당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참아왔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결국 끝은 안 좋게 끝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저런 개차반 같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